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일 좀 돼야 날씨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 배구 선수 학폭, 학교폭력 논란. 국민 여론 어떻게 지금 나옵니까?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네.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군지는 이제 다 아시죠. 예.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에게 구단이 무기한 출전 정지를 조치했고요.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관련된 예.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재영 기다영 선수요. 네. 예. 10명 중 7명 정도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나타났고요. 네. 의견으로 나타났고 지나친 조치라는 응답은 23.8%로 불과 4명 중 채 1명도 되지 네. 않는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보니까 4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네. 그러면 스포츠계 폭력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동안 황보선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체벌 문제, 예. 또 선후배 간의 문제, 또 코치와 선수들 간의 문제 계속 불거졌지만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거 언제 해결되나?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만큼 이게 일종의 또래 집단 현상,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로 나타나서 예. 정말 이 배추도사가 이 피고왕 통티가 학교 폭력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리고 싶습니다. 학원폭력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리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여론이 전반적으로 네.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오늘은 특집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체감 경기가 어떤가. 최근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 성장률로 본다면 상당히 선방한 것 아니냐. 예. 호성적이다. 이런 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영업과 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예.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인식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SBS 비즈 경제 전문 채널입니다.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후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에 대한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임기 후반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래 왔었는데 이 코로나19가 덮친 경제 상황,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60.3%, 10명 중 6명 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또 구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문재인 대통령도 상반기에 수십만 개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20대에서는 64.5%가 경제가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점, 잘 못한 거 그런 정책 뭐라고 좀 합니까? 국민은? 이 질문은 황행크께서도 맞추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 가장 잘한 분야, 잘 운영한 분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뻔한 답을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예. 첫자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입니다. 이것도 오늘 따로 퀴즈가 나가지는 않죠. 코로나
19 극복이 예. 10명 중 6명 가까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세대 구분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는 예. 65.7%로 3명 중 2명 정도는 코로나19 극복. 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지난해 1월 20일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대구 경북에서 또 2월 중순 또 2월 말 3월 초까지 예.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뭐 종교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기는 했지만 그 뒤로 또 정부가 잘 대응을 했고 K-방역 또 드라이브스루 또 진단키트 등에서도 호평을 받았고 8월 2차 유행이 있었을 때도 단호한 대응으로 정부가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갔었는데 역시 이것이 이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이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경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다면 또 한 번 예. 질문드립니다. 네.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경제 분야는 무엇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을까요? 뭐 그거야 뭐 예. 우리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자로 시작한 네. 걸로. 예. 아니 이게 예.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10명 중 6명 코로나19 예. 극복이 잘했다면 부동산 정책은 10명 중에 6명가량 62%로 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40대가 가장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 부동산에 대해서도 40대가 71.3% 예. 가장 좀 잘 못한 분야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해서 40대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예. 남아있는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또 한 가지 분석을 말씀드리면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역시 변수는 이제 백신 접종이 다음 주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죠. 코로나19 백신과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대결이 아니겠느냐 이런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브의 대결. 예, 알겠습니다. 네, 코브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지금 주식시장 계속 뭐 3,000선에서 이게 뭐 심지어 뭐 후지산 높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네. 정도로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열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많이 오를 것으로 그래도 예상되는 뭐 종목 이런 것들도 뭐 조사됐습니까? 이걸 또 직접 또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이 누군가에게 주식 투자하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실례인데 그만큼 예. 전 국민의 주식 투자, 뭐 주진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주식 투자는 어린이, 그래서 이제 예. 초보 투자자들을 주진이라고 이야기할 그런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 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누가 좀 대박 터지는 종목 좀 짚어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 물어봤습니다. 길을 조금 지금 세우고 계시죠. 예. 미래자동차, 전기차를 말하겠죠. 예. 자율주행차 및 2차 전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하. 가장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이 제약 및 바이오, 그다음이 반도체 및 IT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또 쿠팡 열풍도 있었는데요. 네. 조금 시각은 다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2차 전지다,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에 예. 60세 이상은 좀 보통 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 연령대에 따라서도 투자 기준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그런 만큼 주식 투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알아야 되거든요. 참고로 배추도사는 네. 주식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못하는 건가요? 네, 못하는 겁니다. 예, 예. 아니면 주식 투자 하실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죠. 경제를 가장 잘 운영할 것으로 평가받은 차기 대선 후보. 이 질문이 대선 때만 되면 참 많이 물어보는데 예. 황행크께서 잘 아실 텐데 이거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또 판단하고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조사 결과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네.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이들 중에서 누가 경제 운영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장 높은 응답은 네.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26.1%로 나타났고 예. 그다음이 윤석열, 이낙연 대표는 12.1%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예. 7.7%로 나타나서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경제 잘할 걸로 알고 기준으로 판단했을까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예. 좀 선호도에 가까운 정도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40대는 이재명 지사가 경제 운영을 잘할 것이다. 44.3%로 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꽤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49.1%가 이재명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최근에 기본소득, 예. 또 전국민 재난지급 이런 이슈 파이팅이 이 지사에게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 아닌가 예.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두 번째로 올라온 건 그건 좀 특히 더 의아합니다. 네, 경제보다는 예. 검찰 개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보궐선거 쪽 좀 보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근 판세 좀 봐주시죠. 네. 설명절 연휴 전에도 조사가 많이 쏟아졌고 설명절 이후에도 나왔었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추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 판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우세합니다. 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접전 양상으로 읽힙니다. 예. 3자 대결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경우에는 예. 박영선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예.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1대1 대결 구도는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예. 팽팽하거나 또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예. 박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결과.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추이는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네. 가능한 그런 예. 네. 근데 지금 흐름이네요. 특별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예. 우리가 뭐 단일화가 중요하다. 네. 또 여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 선거는 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새5 지서. 그러니까 예. 세대 50대가 예. 결정적입니다. 50대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서쪽입니다. 예. 동쪽보다는 서쪽에서 지금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서남권이 중요합니다. 강서구, 예.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네. 또 관악구, 동작구가 과연 누구에게 표심을 주느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별로 이제 후보 간 토론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장 선거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뭘로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거? 단일화가 네. 예, 단일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이 예. 단일화가 마치 유행어처럼 됐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호사화 말씀드렸죠. 단일화가 보궐선거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슈가 될 것으로 분명한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새5 지서, 예. 세대 50대 그리고 지역은 서쪽이 결정하는데 이 내용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세대는 50대. 왜 세대가 50대냐면 예. 보수와 진보가 교차하고 가장 표심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연령대가 바로 50대입니다. 부산도 서쪽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별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후보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또 원하고 있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예.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또 쏠리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여당 후보에게는 부산 판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중요합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당에서 제기하는 MB정부, 정치인 사찰 관련 의혹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요. 중도층에게는 영향을 주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서쪽을 말씀드렸는데 부산, 사상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강서구 북구는 강서 북을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를 했던 지역입니다. 동구, 서구, 중구, 부산 진구, 영도구 표심이 이번 부산시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